SRT 7호차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 15분 수서발 부산행 SRT 강태준은 7호차 참가석 5D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운대 오션브리지 레지던스 현장 점검차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비서 정대호는 일반실에 따로 앉아 있었고 태준은 드물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수서역 플랫폼에 회색 지붕이 보였습니다. 태준은 양복 안주머니에 자개 손거울을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25년째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거울의 자개가 손끝에 닿으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출발 2분 전이었습니다. 7호차 입구로 한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올라탔습니다. 큰 서류 가방과 노트북백을 양손에 들고 어깨에는 자재 샘플이 든 에코백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볼이 뛰어온 열기로 붉었습니다. 좌석 번호를 확인하며 통로를 걸어온 그녀가 오시석 앞에 멈췄습니다. 강태준의 바로 옆자리였습니다. 자리에 앉으려다가 서류 가방 지퍼가 열려 있던 것을 몰랐습니다. 가방을 선반에 올리는 순간 서류가 쏟아졌습니다. 인테리어 시안도면, 자재 샘플 카드 거래처 명함 견적서가 통로와 좌석 사이에 흩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가 허둥대며 서류를 주었습니다. 강태준이 자연스럽게 몸을 숙여 발밑에 떨어진 서류 몇 장을 집어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급했나 봐요. 감사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진짜 죄송해요. 윤서연이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수서역을 빠져나가는 진동이 좌석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서연은 흩어진 서류를 정리하며 연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준은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태준이 마지막으로 주운 서류 한 장을 건네려다 멈칫했습니다. A3 크기의 도면이었습니다. 상단에 프로젝트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운대 오션브리지 레지던스 B동 로비 인테리어 시안. 태준의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오션브리지, 자기 회사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거 해운대 쪽 프로젝트인가 보네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회사가 인테리어 하도급을 따서요. 첫 현장 미팅이 있어서 부산 가는 길이에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건축 인테리어요. 나도 건설 쪽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정말요? 혹시 어느 회사세요? 그냥 조그만데요. 오래 했지. 서연이 시안 표지를 다시 정리하다가 태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표지 하단에 시공사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시공 도경건설 주식회사. 서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도경건설. 이 사람이 방금 건설 쪽이라고 했어. 62세쯤 돼 보여. 양복깃에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회사 로고. 도경건설. 서연은 3년 전부터 뉴스와 인터뷰 영상에서 수없이 들여다본 그 얼굴을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빠야. 하지만 서연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25년을 숨긴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여기서 아빠라고 부르면 엄마의 자존심을, 엄마의 25년을 무너뜨리는 거야.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척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건축 인테리어 전공했어요. 어릴 때부터 건물 짓는 사람이 멋있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건설 쪽이셨나? 태준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1초쯤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그냥 동경이었어요. 태준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62세 회장은 24세 신입 디자이너의 열정이 눈부셨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재 하나하나의 특성을 설명했고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적의 디자인을 뽑아내는 방법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태준은 문득 자신의 20대가 떠올랐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나르면서도 언젠가 내 이름으로 건물을 세우겠다고 이를 악물던 그 시절. 이 아이한테서 그때의 내가 보인다. 태준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전을 지날 무렵 대화는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부모님이 응원해 주시나 봐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아빠는 안 계세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랑 헤어지셨대요. 얼굴도 몰라요. 태준의 손이 아르레스트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이 나이 또래의 여자가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말에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혼자 키우신 거예요? 네. 전주에서요. 김치 공방하세요. 은하네 김치라고 혹시 아세요? 전주에서 꽤 유명한데. 은하. 그 두 글자가 태준의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은하.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은하라는 이름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두근거림이 손끝까지 퍼졌습니다.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혹시?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걸, 이 남자가 아버지라는 걸, 25년간 엄마가 지켜온 침묵을 깨야 하는 순간이 왔다는 걸.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박은하요. 전주 박씨 은하수 할 때 은하. 열차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도, 레일 위를 달리는 진동도, 옆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도. 태준의 세계에는 방금 그 이름 석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맞으시죠?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혼 서류에서 이름 봤어요. 뉴스에서 얼굴도 봤어요.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자개 손거울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2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품고 다닌 은하의 거울. 이거 내 엄마 거야. 내 외할머니가 시집 보낼 때 준 거울이야. 25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어. 서연은 그 거울을 보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엄마 거울 어디 갔을까? 그게 제일 아깝다고. 62세 남자와 24세 여자가 SRT 7호차 오시와 오디 좌석에서 나란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떨면서. 창밖으로는 동대구를 향해 달리는 풍경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태준은 플랫폼에 내리자마자 비서 정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호야,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해. 전부 다. 현장 점검도 저녁 회식도 다 취소해. 정대호는 30년간 태준 곁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떨림을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태준은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해운대 한 카페의 구석자리.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태준과 서연이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은 빈자리만 있었습니다. 둘 다 목이 막혀 커피를 시킬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그 호칭을 받을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아, 나는 내가 있는 줄도 몰랐어. 은하 씨가 임신한 줄도 몰랐고 딸이 세상에 태어난 줄도 몰랐어. 25년 동안. 태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25년 동안 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아빠가 필요했는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건물은 수백 개를 올렸는데 내 아이가 어디서 뭘 먹고 자라는지 한 번도 몰랐어. 내가 아빠라는 호칭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원망한 적 없어요. 진짜예요. 제가 아빠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엄마는 항상 같은 말을 하셨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시기가 안 맞았을 뿐이다. 한 번도 아빠 욕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서연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요, 엄마가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추석 때마다, 명절 때마다 엄마는 차례상을 차리면서 혼잣말처럼 그러셨어요.
그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떠난 게 옳았다는 뜻이니까. 태준이 무너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옳았다니. 은하 씨, 당신이 떠난 게 옳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양복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떨고 있는 모습은 이상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버지의 울음이었습니다. 한참 뒤 서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엄마 전화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 보실래요? 태준의 손가락이 전화기 위에서 멈췄습니다. 25년 9125일. 이 번호를 누르는데 그 시간이 걸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건물을 올리기 전에 기초공사를 할 때와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올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 하나, 둘, 셋. 여보세요. 은하의 목소리였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는 조금 낮아져 있었고 조금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린 세월이 목소리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남아있는 부드러운 울림은 을지로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에 볼이 빨개지던 그 여자의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먼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숨을 삼키고 또 삼키고 겨우 말했습니다. 은하 씨, 나야. 강태준이야. 전화기 너머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숨소리. 태준 씨, 어떻게 이 번호를? 은하 씨, 나 지금 서연이랑 같이 있어. 은하의 숨소리가 끊겼습니다. 완전한 정적.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가 거기 왜 있어? SRT에서 만났어. 옆자리였어. 은하 씨, 왜 숨겼어? 내가 찾으려고 했을 때 왜 흔적을 지웠어? 왜 아이가 있다는 걸 말 안 했어? 전화기 너머에서 은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 없이, 그러다 참을 수 없다는 듯 흐느꼈습니다. 기대고 싶지 않았어. 당신한테 동정받고 싶지 않았어. 내가 혼자 키울 수 있다는 걸 나한테 증명하고 싶었어. 은하의 울음 사이로 말이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나를 안 본 게 아니라 못 본 거라는 것쯤은 알았어. 그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알았어. 근데 나도 사람이잖아. 나도 한 번쯤은 먼저가 되고 싶었어. 그게 안 되니까 차라리 혼자 서는 게 나았어. 태준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은하 씨. 그때 내 말 한마디를 들어줬어야 했는데. 현관문을 닫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리고 은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마치 25년간 묻어두었던 말을 겨우 꺼내는 것처럼. 거울, 엄마 거울, 혹시 가지고 있어? 태준이 울며 대답했습니다. 25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가지고 다녔어. 매일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어. 왜 그런지는 나도 몰라. 그냥 그게 있으면 하루를 버틸 수 있었어. 전화기 너머에서 은하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서연 앞에서 울지 않았던 여자가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서연은 옆에 앉아 두 사람의 울음을 동시에 듣고 있었습니다. 왼쪽 귀로는 아버지의 울음이, 전화기 너머 오른쪽에서는 엄마의 울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를 동시에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습니다. 3월의 바다는 아직 차가웠지만 오후 햇살이 수면 위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 사람의 눈물 위에도 내려앉았습니다. 빈자리의 이름. 일주일 후였습니다. 강태준은 전주행 KTX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비서 정대호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자개 손거울이 들어 있었습니다. 25년간 매일 넣고 다닌 그 거울을 오늘 마지막으로 꺼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주 효자동. 좁은 골목길 끝에 작은 2층 건물이 보였습니다. 1층에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한의 김치. 소박한 글씨체의 간판 아래로 김치 익는 냄새가 골목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배추와 고춧가루와 젓갈이 어우러진 냄새. 그 냄새가 태준의 코끝을 스치는 순간 1998년 봉천동 반지하가 떠올랐습니다. 은하가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며 콧노래를 부르던 오후, 반지하 창으로 들어오던 오후의 빛, 은하의 등, 앞치마 끈이 허리에서 나비 모양으로 묶여있던 그 뒷모습. 태준은 골목 입구에서 5분을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천억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 미팅에서도 떨리지 않던 다리가 이 작은 골목 앞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공방 안은 넓지 않았습니다. 스테인리스 작업대 위에 배추가 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양념통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위에 소상공인 우수업체 인증서가 액자에 넣어져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사진 한 장, 어린 서연을 안고 웃고 있는 은하의 사진이었습니다.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작업대 뒤에서 나왔습니다. 박은하, 57세. 머리에는 흰 것이 섞여 있었고 손은 고춧가루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이 있었지만 눈은 여전했습니다. 을지로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에 초승달이 되던 그 눈.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5미터의 거리, 25년의 시간. 은하가 먼저 말했습니다. 늙었네. 태준이 웃었습니다. 울음 직전의 웃음이었습니다. 당신도. 은하가 웃었습니다. 눈이 초승달이 되었습니다.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웃음 앞에서 태준의 갑옷이 벗겨지는 것도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았습니다. 태준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자개 손거울을 꺼냈습니다. 모란꽃이 새겨진 자개 위로 형광등 빛이 은은하게 반사되었습니다. 거울면에는 25년치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돌려주려고 25년 걸렸지만 은하가 거울을 받아들었습니다. 고춧가루에 물든 손이 자개 위에 닿았습니다. 모란꽃 무늬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시집 보낼 때 건네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힘들 때 이 거울 보면서 내 얼굴 봐라. 내가 웃고 있으면 괜찮은 거다. 이걸 진짜 가지고 있었어.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5년간 비어있던 싱크대 위의 자리가 마침내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은하 씨, 나 사과하러 온 거 아니야. 사과로 되는 게 아닌 거 알아. 25년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나는 뻔뻔하지 않아. 당신이 25년 동안 한 일을 내가 돈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아. 다만 서연이한테 남은 시간은 옆에 있고 싶어. 25년치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오만한 소리 안 할게. 그냥 이제부터 한 끼 한 끼, 한 통화 한 통화, 천천히. 그래도 되겠니? 은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거울을 가슴에 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공방 창으로 전주의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배추 위에 내려앉는 빛이 반짝였습니다. 김치찌개 먹을 줄 알아. 태준이 눈을 깜빡했습니다. 끓여줄 거야. 손님상은 차려야지. 태준은 그 말 한마디에 울 뻔했습니다. 은하는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을 차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은하의 방식이었습니다. 25년 전에도 을지로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을 건네는 것으로 마음을 전했던 여자. 말이 아니라 밥으로 사람을 안아주는 여자. 은하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고 두부를 썰고 돼지고기를 넣고 뚝배기에 물을 부었습니다.
가스 불 위에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공방 안을 채웠습니다. 태주는 작업대에 기대서서 은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치마 끈이 허리에서 나비 모양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25년 전 봉천동 반지하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태주는 그때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보았습니다. 그 등이 얼마나 단단했는지를.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사업을 일으키고 새벽마다 배추를 다듬으며 버텨온 25년의 무게를 그 등이 지고 있었다는 것을. 서연이 공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처음 보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눈이 초승달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똑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나도 김치찌개 먹을래요. 은하가 고개를 돌려 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코가 닮아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몰랐던 척했지만 사실은 서연의 얼굴에서 태준을 매일 보고 있었습니다. 뚝배기 하나 더 올려야겠네. 작은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뚝배기 2개에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밥공기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25년간 2자리였던 식탁에 오늘 처음으로 3번째 자리가 생겼습니다. 태주는 젓가락을 들다가 멈추었습니다. 식탁 위에 작의 손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울면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25년 만에 처음으로 나란히. 잘 먹겠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김치찌개를 태준의 그릇에 떠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마른 것 같으니까. 서연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 세상 모든 아이에게는 당연한 그 풍경이 윤서연에게는 24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인연은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어딘가에서 이어져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25년이라는 시간도 SRT 7호차 옆자리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찾아오는 쪽보다 기다리는 쪽이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은하는 25년 동안 기대지 않았습니다. 동정받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섰습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형태의 사랑이었습니다. 태주는 25년 동안 거울을 품었습니다. 찾으려 했고 찾지 못했고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련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형태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서연은 25년 동안 아버지를 몰랐지만 마지막 3년은 알고도 기다렸습니다. 엄마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아빠의 세계에 자기 힘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가장 어른스러운 형태의 효도였습니다. 세 사람의 25년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지만 결국 같은 식탁 앞에서 만났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소리와 함께.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고 오래 연락 못한 가족이 떠오르셨다면 영상이 끝나고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밥 먹었어? 그 한마디면 됩니다. 당신의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25년 만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